자, 오늘은 이게 교재 제목 보면 녹차 보면 알겠지만 현대 국어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의문, 형태 통사, 그다음에 의미론하고 규범. 되게 좀 비슷하게 문제도 이렇게 배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은 현대 국어, 그다음에 8월 달은 중세 국어, 4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자, 시작할까요? 네. 자, 7월 주제별 기출문제 해설 첫 시간 의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장점은 지금까지 1997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 나온 모든 문제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찾아보기 쉽게 기출문제 찾아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되게 개인적으로 풀 때는 주제별로 이렇게 풀지 않고 연도별로 이렇게 풀죠. 연도별로 풀다가 그 문제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기면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목차를 보고 찾으면 됩니다. 페이지가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뒤에 이제 의미론에서 좀 보겠지만 의미론에서 다음하는 국어 교육 화법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함축 문제가 있는데 함축 문제를 여기서 다룰까 말까 꽤 고민을 했어요. 교육에서 다루는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의미론 기준에서 따지면은 전제, 함의, 함축 이것은 국어학에서 다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다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보면서 혹시 국어 교육학에서 다뤘다면 교육학에서 다루는 것하고 이 국어학에서 다루는 것하고 문법에서 다루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건 교육학 문제가 아니라 국어학 문제인데 하여튼 의미론에 가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하여튼 빼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답을 다룬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수업을 통해서 혹시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고쳐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현대 국어는 의문론, 형태, 통사, 의미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서 이번 주는 의문론을 하고 자, 오전 3시간 동안에는 의문론을 전부 다 하면 훑은 다음에 점심 먹고 확인학습 문제로 모의고사를 한 문제를 5개 정도 소수령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면 4점짜리 한 3개, 5점짜리 한 2개 해서 보통 4줄로 이렇게 쓰는데 제가 3줄에서 5줄 사이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5줄 이상 최대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시험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서술형 문제에 잘 적응하도록 쓰는 훈련한다. 서술 훈련을 한다. 되게 우리가 배우는 문제를 응용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약간 페인트일 수 있고 그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제대로 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첨삭까지 해서 한 3줄에서 5줄로 완성하는 훈련 이것을 이제 오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오전에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모의고사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공개 첨삭을 통해서 저 부분을 이렇게 쓰면 좋겠구나. 여기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가 한 번쯤 다 이렇게 첨삭을 하고 코멘트를 할 텐데, 이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서 다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강의를 듣는데 한 번도 손을 안 탄다 그러면 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서술형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할 때 자신이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학원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겠습니다. 첨삭은 일단 공개 첨삭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쓰는 것은 이제 계략적인 첨삭, 코멘트 이렇게 해서 제가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 방식을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볼 때, 실전 모의고사 훈련할 때도 계속 가서, 제가 작년에는 실전 모의고사만 풀고 첨삭을 안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런 원성의 소리가 꽤 높았어요. 머릿속에 다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정리해서 쓰기가 너무 어렵다. 저는 이제 지식만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훈련이 덜 돼 있어서 막상 시험장에 가서는 어려웠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도 꼭 첨삭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하고 풀고 그 다음 시간에는 쓴 거 가지고 첨삭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출제의 배경을 보면 이게 이제 교육 과정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학에서 교육 과정은 열심히 잘 보고 계시죠? 그 교육 과정을 볼 때 문법에서는 이러한 범위 문제가 나오겠구나, 또 문학에서는 이러한 범위가 나오겠구나, 대강 예측할 수 있죠. 보면은 범위가 이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에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맨 처음에 보면 이 국악에서 배울 범위를 국어의 의문 체계, 자, 그 다음에 의문 규칙, 그 다음에 변동 형상,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보면 여기에 다 걸리죠. 자, 이 의문 체계, 그러면 이제 음소론, 의문론, 그래서 의문론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 자, 그리고 이제 의문 규칙과 이 변동,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가 출제되죠. 자, 그 밑에 보면 구체적으로 국어의 자음은 19개이다. 이 자음 19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자, 여기에 관한 문제가 이제 한번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단모음이 10개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중모음으로 서연하는 위나 외 같은 거, 이것을 단모음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 빼자라는 그런 입장. 그러면 8개 남는데 에와 얘네들이 합류돼 가지고 하나로 소리 나니까 얘도 빼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죠. 근데 방언에서는 또 의하고 어하고 이게 합류되는 그런 지역도 있죠. 경상도 지역 가면. 그래서 그 집 앞, 이걸 모두 거집 앞, 그렇게 일반적으로 발음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또 하나 빼서 6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이중모음도 11개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 단모음에서 빠져나오는 위가 이중모음에는 없죠, 지금. 자, 그러니까 11개 플러스 1 하면 이게 지금 12개가 되는데, 이런 것도 계속 이제 논란이 되죠. 이 숫자들. 그 다음에 이보다 조금 더 이제 논쟁적인 것이 의죠, 의.
자, 이것을 상향 이중몸으로 볼 거냐, 하향 이중몸으로 볼 거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상향 이중몸으로 보면은 모든 우리말의 이중몸은 다 상향 이중몸으로 볼 수 있으니까 체계가 간편해진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 하향 이중몸으로 보면 모든 이중몸이 다 상향 이중몸인데 의만 하향 이중몸이라서 체계가 깨지게 돼요. 자, 그래서 하향 이중몸보다는 되게 상향 이중몸으로 보는데, 만일 상향 이중몸으로 보면은 체계는 간편해지지만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있죠. 뭐예요? 반몸, 의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몸 의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이 반몸 의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체계는 간편해지지만 반몸 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자, 그래서 그냥 하향 이중몸으로 하자. 근데 하향 이중몸으로 하면은 반몸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체계는 불편해지죠. 그래서 자꾸 이게 겹치는데,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표준 문법을 만드는 그 설문지, 제가 혹시 합격 전략 설명회 후반부 설명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혹시 그 자료 보셨어요? 그 자료에 이것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고분관 선생이랑 유현경 선생이랑 둘이 잘 타입해가지고, 자, 하나로 하자. 그냥 체계를 통일시켜버리자. 어떤 표준 문법이 통일된 문법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분들 좀 편하겠죠. 맨날 부사절 할 때도 부사의 형, 어미에 의한 것하고 접수에 의한 것 막 나눠서 얘기가 너무 가르치기도 힘들죠. 하나로 딱 통일되면 좋은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편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건 지금 논란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다 저거다 말하지 않고 그냥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현상, 여러 가지 변동 현상들이 나오는데, 위치에 의한 것, 이런 것은 둔법칙이나 뭐 음절 끝소리가 규칙. 그래서 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일단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일어나는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어나는가? 아니면 다른 음소와의 연관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의문론 공부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 암기는 절대 안 되고 항상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바뀌어서 나왔을 때 항상 바뀌죠.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해하지 못하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의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가, 뭐 이러한 입장. 그 다음에 자음이 변하는가, 모음이 변하는가.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것이 모음이 영향을 주는가, 자음이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도 그 관계를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화와 이화로 나눴을 때 동화에 속하는 것, 뭐 이화에 속하는가. 자, 모음조와 파기 같은 것은 달라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화.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자, 그래서 교체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문법서에 따라서 이것을 대치. 근데 학교 문법에서도 출판사에 따라서 교체를 쓰는 경우가 있고 대치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통시적 사례하고 공시적 사례를 구별해야 된다. 흔히 우리가 공시적인 것을, 이것은 변동, 통시적인 것을 변화,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공시적인 변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일것 변동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또 공시적 변화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변화는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변동 그러면은 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데 항상 엄밀하게 잘 나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변화라는 말을 쓰고 변화와 대립되는 것은 변천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기문 선생은 국어사 개설에서 이 변동은 공시적인 것, 변화는 통시적인 것, 그 다음에 변천은 체계하는 것, 체계가 변한 것,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공시적인 것은 변화, 통시적인 것은 변천. 변천을 조금 폭넓게 쓴 거죠. 의문이 달라진 것, 이런 것도 그냥 변천에 집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변화를 공시적이든지 통시적이든지 달라지는 것, 이런 것을 변화라고 하면 특별하게 이제 통시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또 변천이라는 말을 써서 공시적인 변화와 구별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과 표기의 관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의문론하고 뒤에 맨 마지막에 외울 맞춤법하고 규범, 이것하고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의문론 하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규범할 때, 표준 발음법 할 때 다시 한번 겹쳐지게 돼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아마 이 두 개를 합쳐서 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할 거예요. 하나만 묻기보다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질문 속에 들어가는 거, 복합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요즘 보면은 교육학하고 문법하고도 좀 합치려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죠.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을 갖다 국어 교육학에 좀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합치려고 하는데, 영역이 다른 것끼리는 합쳐도 그다지 막 효과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국어 교육 문제면은 국어 교육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문법 문제는 어려운 게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의문론이든지 형태로든지 이것은 뒤에 규범하고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문과 표기의 관계, 여기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음소론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소론. 2008년 8번 문제. 자, 다음은 자음의 조음 음성학적 특징, 자음 분화의 기준과 자음 동화의 의문론적 성격, 자음 체계 등을 연계하여 지도하기 위해 만든 학습 자료이다. 주제별로 알맞은 탐구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자음의 특징, 자음 분화의 기준,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의문론적 성격 차이, 그 다음에 다의 사이소리 표기 원리. 가, 나까지는 이게 그냥 현대국어 의문론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뜬금없이 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은 현대국어의 의문론하고 중세국어 의문론을 연결시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뜬금없는 문제긴 한데, 가, 나는 이제 이 자음과 그 다음에 이 자음의 분화의 기준, 이것들 이제 물어보려고 한 건데, 자, 앞에서는 자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모음하고 비교했을 때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 자음은 일정한 방식으로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 모음과 자음을 구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모음은
장애를 받고 이것은 장애를 받는 장애음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장애음 이래 버리면은 약간 문제가 생기죠. 자음 중에서 장애를 그렇게 받지 않는 공명음이 있죠. 그래서 자음 이코로 장애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뒤에 이제 이 장애음과 공명음과의 관계에서 설명이 아주 엉켜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음은 장애음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장애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 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중에서 장애음 이것은 이 울림소리가 대입되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음 중에서 공명음은 니은이나 미음, 이음 같은 비음과 유음이죠. 그러니까 자음 중에서 이 공명음을 제외한 음들인 이제 장애음이 된다는 거죠. 자,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 그래서 자음 분화의 기준, 자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조음 방법이고, 두 번째는 조음 위치죠. 자,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 그런데 문법서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걸 집어넣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예요? 기의 유무, 거센 소리. 자, 기의 유무하고 후두 긴장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가지로 조음 방법, 조음 위치, 기의 유무, 후두 긴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 둘일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조음 방법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니까 기의 유무는 이제 거센 소리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 이것은 된 소리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결국은 이것은 위치가 아니고 방법이니까 크게 보면 조음 방법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좋은 방법으로 집어넣는 것 이렇게 서술해 주면 되겠죠. 자, 자음 분화의 기준. 문제는 가와 나의 의문론적 성격 차이인데 가를 보면 이건 주로 비음하죠. 국물 이렇게 되는 거. 닿는, 반물.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니은, 미음을 만났을 때 전부 다 된소리로 되는 거죠. 아니, 그 울림소리로 되는 거죠. 비음으로. 자, 단만, 앞마당, 밟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 기역과 디귿과 비읍으로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평파열음화를 거치죠. 평파열음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것은 가와 나의 의문론적 차이니까 가는 이 자음 동화 중에서 이제 비음화인데, 비음 동화인데,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이 평파열음화를 거친 파열음,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되는 비음화, 이런 설명이 조금 들어가도 이건 상관이 없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 음은 환경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가와 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최대한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시킨 건데 이 문제로 한정이 돼서 이 환경을 기술해라 그러면은 그냥 평파열음이 아니고 평파열음화를 거친 데까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앞마당, 반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비음화가 된 것. 자, 이것하고 그 다음에 나에서 건강, 문법, 강기 이렇게 되는 것은, 자, 이것은 자
건강이 된 것은 연구계음화죠. 자, 연구계음화하고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되는 것은 양순음화죠. 근데 이걸 집어 넣으세요. 이거 앞에가 앞에서 이제 가는 자음 동화 중 비음하인데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조미치가 같아지는 연구계음화 양순음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연구계음화 양순음화로 조미치가 같아지는 동화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둘의 차이는 뭐냐? 앞에는 비음화. 이것은 좀 방법이 같아지는 것이다. 좀 방법의 동하고. 자, 연구의 양순화는 좀 위치가 같아지는 것이다. 이 둘을 이제 분명하게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둘을 비교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는 이 비음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인 동하다. 조음 위치는 정하는 이것은 수의적인 동하다. 그리고 올바른 그런 표준 발음이 아니다라는 것은 앞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이것은 필수적, 수의적 이 차이만 기술해 줘라 이런 이야기. 필수적 변동, 수의적 변동.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면 홍자, 군자, 침자 다의 사이서리 표기 원리.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불청, 불탁자. 근데 이건 유성음이죠. 유성음, 유성자음. 뒤에 이제 같은 위치의 전청자. 예사소리가 오는 것. 반드시 들어갈 게 같은 위치의 전청자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만일 여기서 왜 사이소리가 쓰였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서 안 써도 되죠. 홍, 자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들어갔어요. 된 소리를 만들려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자,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뒷소리는 울림소리로 소리 나죠. 홍자가 되죠. 홍자. 근데 홍자 하는 것은 우리와 발음하기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드는 것이 발음하기 더 편해지죠. 자, 그러니까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보다는 뒷소리가 울림소리로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음운론자들은 우리말에서 이 울림소리 뒤에 자음이 울림소리로 나는 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물어본 건 아니죠. 근데 거기까지는 쓰지 않아도 되고 표기 원리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조미치동화에서 잠깐 조금 더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조미치동화는 항상 동화 주가 뒤에 있어요. 뒤에.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음울에 영향을 미치는 역행동화고, 그 다음에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인접동화예요. 그 특징. 뒤에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역행동화, 인접동화. 그리고 보듯이 이것은 연구계음화. 그 다음에 양순음화가 있다.
자, 뭐 이응으로 바뀌는 경우 신고 해야 되는데 신고, 강고, 건강 이렇게 이 니은 미음이 이응으로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옥감, 꽃길, 직고 이것처럼 디귿 비읍이 기역으로 바뀌는 경우. 근데 우리 국어 선생님들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자꾸 발음하다 보면 발음하기는 편한데 분명해지지 않죠. 이게 전달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발음이 부정확하다. 조금 문제가 되죠. 나는 이제 발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 혀가 편하도록 이렇게 막 말을 하게 돼서 불분명해져요. 나이가 들면 특히 좀 불분명해져. 전체적으로 혀하고 입술하고 이 운동력이 있는데 이 근육을 좀 키워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럴 필요 없지. 근데 이제 다음에 학교 가가지고 내 나이 정도 되면 그때는 발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난 요즘 틈나면 발음 연습을 해요. 발음 연습을. 발성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도 어떨 때 말이 안 돼서 막 꼬일 때가 있어. 그래서 이 아나운서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발음을 하죠.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정확하게 발음해야 정확하게 잘 전달이 돼요. 자, 양순음하. 자, 니은 디귿이 미음 비읍으로 바뀌는 기분만, 온만, 곧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양순음하예요. 자, 조미치동화는 지금 대표적인 거 이 두 개만 나왔는데 이 외에는 없을까요? 좀 위치가 같아지는 거. 이 외에. 이모음 역행동화는 좋은 위치동화일까요? 좋은 방법동화일까요? 이모음 역행동화. 방법은 아니겠죠. 위치가 일단 가는 거겠죠. 그죠? 있다고 나옵니다. 호랑이 그러면은 이것이 호랭이. 이 후설모음 아가 전설모음 에로 옮겨가는 거죠. 뒤에 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은 이것은 이에 의해서 아가 이의 위치로 이동을 한 거니까 이것은 위치동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치가 같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하고는 상당히 좀 여기서 정의하고는 다르죠. 역행동화는 역행동화인데 인접은 아니죠. 인접은 아니고 중간에 매기자음이 있는 거니까 이것 규정하고 정확하게 맞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위치동화는 조미치동화는 이것하고는 약간 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넓게 보면 결국은 위치가 같아지는 거다 이런 거죠. 위치가. 자, 2012년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음소 히읗과 이응의 분포적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로 학생이 탐구 활동을 한 것이다.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음소 히읗과 이응이에요. 자, 이것은 그냥 하나하나 원래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객관식 문제는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분석하고 오답 분석을 가는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그냥 해 나갈게요. 처음부터. 자, 힘. 자, 첫 번째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음소, 히읗, 이응 그러면은 초성에 쓰이는 이응은 음소가 아니죠. 음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대립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힘과 임, 휴교와 유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힘과 임. 자, 최소 대립상을 이룬다. 자, 최소 대립상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것 같죠. 근데 최소 대립상을 이루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돼요? 네? 다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하나만 달라져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건 음소가 히읗, 이, 미음 세 개인데 이것은 이 미음이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음소의 수가 달라요. 무엇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양적인 숫자가 달라요. 양적 대등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최소 대립상을 만들려면 최소 대립상으로 존재하려면 일단 의문의 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양적인 대등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질적인 대등성. 그러면은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반모음은 반모음끼리 이렇게 서로 대입을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흔히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반모음 들어가는 거 위나 외, 김 이런 건 이런 낱말은 없고, 자, 반모음 들어가는 걸 한번 해봅시다. 반모음 들어가는 거 비, 배, 돼, 돼로 해봅시다. 돼, 돼하고 대하고. 자, 얘네들이 최소 대립상을 이루고 있을까요? 돼, 대. 이건 이제 단모음으로 돼버리니까 안 되네. 반모음 들어가는 거. 반모음. 반모음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되겠네. 그죠? 자, 외와 에. 이게 최소 대립상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이것은 이제 외니까, 이걸 씁시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하고. 반모음 우가 이게 따라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둘은 이 반모음이 하나 있으니까 만약 하려면 최소 대립상을 이루려면 여기도 반모음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외와 외 이렇게 이래도 안 되네. 우리말 쓰는 안 되네. 자, 뭐가 집어넣으면 될까요? 왜 쉬운 걸 놔두고 괜히 어려운 걸 해서 야로 외웁시다. 야하고 여하고. 그러면은 이때는 반모음이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질적으로 같은 것들이 서로 대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제 이걸 이야기하냐면 반모음을 이중모음을 만드는 반모음을 이중모음 하나로 해서 하나로 음소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자꾸 카페에 올라와요. 그래서 가끔 학교 문법에서는 그냥 분석할 때 같이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그래서 헷갈려 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음소론 쪽에서는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중모음하고 단모음은 음소수가 달라요. 음소수가.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중모음이 하나의 형태소로 나타나니까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것을 하나의 음소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중모음은 절대 하나의 음소가 아니에요. 반모음과 단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모음과 단모음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석을 할 때도 최소 대입상을 이루려면은 양적으로 일단 같은 것이어야 되고 질적으로 같은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중모음과 단모음을 같은 것으로 보고 최소 대입상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나타, 나치, 나코, 종도, 종조차, 종과. 종성 히읗은 뒤에 오는 디귿, 지긋, 기역과 결합해서 티읕, 치읓, 키역이 되지만 종성 이응은 뒤에 디귿, 지읒, 기역이 와도 변화가 없다. 자, 이것은 정확한 거죠. 우리말에서는 이 기역, 디귿, 비읍 이것과 히읗이 나란히 나타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기역과 히읗을 같이 발음할 수는 없어요. 항상 이것들이 축약이 돼서 기역, 티읕, 피읍이 되죠. 이거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음소, 배열지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말은 음소가 나란히 배열될 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날 수 없어요. 반드시 축약된다는 거죠. 축약돼요. 자, 그렇지만 종성 이응은 디귿, 지읒, 기역이 뒤에 와도 변화가 없죠. 종도, 종조차, 종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소, 종소리. 종성 히읗은 뒤에 오는 시옷과 결합하여 쌍시옷이 되고 종성 이응은 뒤에 오는 시옷을 대인소리로 바꾼다. 이것만 보면 다 맞은 것 같아요. 나소 그러면은 이것이 나소 그래서 이 두 개가 쌍시옷이 됐죠. 근데 이 말이 조금 애매해요. 종성 이웃이 뒤에 오는 시옷과 결합해서 그럼 여기서 결합이 뭘까? 축약된다는 건가? 근데 축약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축약이에요? 히읗과 시옷이 축약이 될까? 시옷이 쌍시옷이 된다는 것은 뭐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후두 긴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히읗이 후두 긴장을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히읗은 공기 흐름이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후두 긴장을 가져오기는 어려워요. 자, 후두 긴장은 어디서 올까요? 후두 긴장을 나타내는 음운교는 이거죠. 후두 긴장. 자, 이것이 중세 때 뭘로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기본 상식 물어보는 거예요. 여린 히읗이죠. 여린 히읗의 음가가 이거죠. 여린 히읗의 음가는 목구멍을 닫는 거예요. 딱 닫아서 긴장시켜주는 거예요. 긴장시켜주다가 딱 터지는 소리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후두 파열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딱 긴장시켜주는 소리예요. 히읗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논란이 돼요. 히읗이 뒤에 오는 시옷과 결합해서 틀린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것은 과정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낫이 일단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디귿으로 되고 여기에 소가 없어요. 이 디귿이 목구멍을 딱 닫아버리죠. 낫 하고 닫죠. 그래서 낫소 이렇게 되는 것으로 분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히읗이 뒤에 오는 시옷과 함께 시옷, 쌍시옷 소리 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게 지금
이번 11쪽 보면 표준어 규정 12항 2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히읗 또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자, 디귿 밑에 위에서 한 6, 7줄 나와 있죠. 11쪽. 결합되는 경우에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다소, 만소, 실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이게 오는 경우 어떤 연결 관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연결 관계. 히읗과 시옷이 이렇게 연결해서 날 때는 이것을 쌍시옷으로 발음한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것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종소리 같은 경우는 종성 이응은 뒤에 오는 시옷을 된소리로 바꾼다. 종소리는 바꾸죠. 종소리. 자, 그러니까 종소리 이렇게 소리 나니까 일단 사이소리 현상으로 된소리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응 뒤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바로 여기 같은 뭐 종성 같은 경우는 종성 이렇게 안 되죠. 강성 이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종소리만 해당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낳는다, 낳니 했을 때 종성 히읗은 뒤에 니은이 오면 니은으로 실현되지만, 자, 이것도 앞에 시옷이 쌍시옷으로 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낳는 그러면은 난는 이렇게 디귿으로 귀착된다고 봐야 되죠. 디귿으로 귀착되고 다시 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히읗이 뒤에 오는 니은 때문에 니은으로 소리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강남. 자, 여기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나은이, 종성 히읗은 뒤에 모음이 오면 탈락하지만, 자, 이때 탈락이죠. 나은이. 종성 이응은 종성과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실현된다. 자,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돼요. 종이 그러면은 종이 발음표로 쓰면은 종 하고 이예요. 종이. 자, 우리말은 이 이응이 종성으로 소리 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이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여기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종이 해보세요. 종이, 조 이렇게 소리 나요. 종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음해 볼게요. 종이, 종이 이렇게 발음해 볼게요. 종이, 이 이렇게 발음하죠. 이 할 때 콧소리 들어가죠. 종이, 이. 자, 그러니까 중세 국어에서 상대 높임의 선어 발음이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예요. 이. 하시니 이다 할 때 이거거든. 중세 때까지는 잘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받침으로 딱 가면서 초성으로 안 쓰이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굉장히 많이 쓰죠. 이따 점심 차에서 먹자이. 그러면 이 먹자이 그러죠. 먹자이 이렇게 안 하죠. 먹자이 이렇게 하거든. 자, 그래서 대부분 문법서의 의문론 보면은 우리말은 초성의 이응이 안 오는 그런 음절 구조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 발음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것도 난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종성과 초성으로 두 개로 다 소리 난다. 이러면 물론 틀린 거예요. 종성으로 실현되든지 초성으로 실현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둘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음소 갖춰야 할 조건에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대립상. 앞에서 이제 최소 대립을 이루려면은 그런 양적인 대등성하고 질적인 대등성, 이것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불, 뿔, 풀, 뭐 띠, 때, 깔다, 깎다, 뭐 이럴 때는 이것들이 모두 하나의 음소에 의해서 그 뜻이 달라져 버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 대립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음성들이 각각 음소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보적 분포를 가지는 것. 자, 상보적 분포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베타적 분포라 그러죠. 베타적 분포. 자, 베타적 분포는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역 같은 경우에 굴, 기, 구두 뭐 이러면 이게 무성파열음 K로 나타나는데, 뭐 유성음사에서는 유성음 G로 나타나죠. 음절 말에서는 파열되지 않는 무성 불파음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 둘이 절대 겹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도 나타나고 저 자리도 나타나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G와 K가 마음대로 교체돼 버린다. 상보적 분포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음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음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꾸 세계화 돼가지고 우리말을 막 영어처럼 발음해 버리면 그렇게 될지 모르죠. 뭐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무성 파열음 안 쓰고 유성 파열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화돼 버리면은 고맙습니다하고 고맙습니다가 의미가 달라져 버릴지 몰라. 자, 어쨌든 상보적 분포는 베타적 분포예요. 같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성적인 유사성을 가져야 된다. 흔히 뭐 음소를 규정할 때 여러 가지를 넣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최소 대립상, 상보적 분포, 그 다음에 음성적 유사성. 그래서 설령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전혀 달라버리면 같은 음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K로 소리 나는 것, G로 소리 나는 것, 이것들이 하나는 유성음, 하나는 무성음이지만 같은 음소로 보는 것은 그래도 비슷하죠. 소리 나는 위치가 다 연국의 파이름이라는 거예요. 소리 나는 위치가 같아서 소리가 비슷하게 나니까 이게 한 음소가 되는 거지, 히읗이나 이응처럼 전혀 소리가 달라버리다면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어도 하나의 음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2014년 7번 문제 보면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기평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최소 대립상, 음성적 유사성, 그 다음에 상보적 분포, 공부한 사람이 이거 뭐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쓰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동형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동형성. 그러니까 음운을 설정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한다, 이런 이야기지. 이 동형성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는 아니에요. 앞에 이 세 가지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동형성은 음운이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체계적 대칭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을 말한다. 체계적인 대칭 관계. 예를 들어서 평음, 격음, 경음의 대립 양상이 연국의 음뿐만 아니라 양순음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뭘 묻는 문제예요? 양순음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제 공부한 사람이라면 뭐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그 문제 해설에서 좀 이 오타가 있어서 첨가할 부분이 있어요. 문제 해설의 넷째 줄 보면 연국의 음과 양순음, 그 다음에 치조음, 경국의 이래야 돼요. 치조음이 하나 빠졌어요. 치조음.
연구계음, 양수음, 치조음, 경구계음에서 대칭을 이룬다. 그러면 기역, 비읍, 지읒이 들어갔으면 뭐가 하나 더 들어가요? 디귿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쌍디귿, 티읕 이것을 하나 더 집어 넣어주세요. 그래야 맞겠죠. 자, 일단 의문소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변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